캔버스 기능을 사용을 해서 제가 랜딩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웹빌더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한 달마다 몇만 원씩 내는 것도 돈이 아깝고, 이번 기회에 GPT를 통해서 간단하게 랜딩을 만들어 보신다면 훨씬 더 이제 커스텀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랜딩 페이지를 한번 제작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GPT를 잘 쓰시게 되면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또 자연스럽게 뭔가 이제 1인 기업가의 삶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 승진을 하는 것과 일을 잘하는 것과는 조금의 별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회사를 다니시면서 나만의 업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 GPT를 꼭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캔버스 기능을 써가지고 만들어 볼 건데요. 이거를 이제 나오자마자 계속 쓰고 있고, 느끼는 부분은 기본적인 모델을 쓸 때보다는 시간을 훨씬 더 단축을 시켜줍니다. 컨셉을 정해서 랜딩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컨셉은 이제 데브남이라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이 뭔가 랜딩 페이지를 보시고 이 수업을 한번 시청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실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원페이지짜리 랜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GPT에게 명령을 해서 우리가 이거를 만들게 될 거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제 우리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무료 템플릿을 다운을 받아서 그런 파일들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랜딩 페이지를 잘 만들려면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반드시 해 주셔야 하고요. 그래서 저는 랜딩 페이지의 구성 요소는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컨셉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대부분 구독자분들이 GPT 관련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랜딩 페이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 정보를 입력을 받고자 한다, 이런 어떤 목적까지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랜딩 페이지의 구성 요소를 3분할로 알려주세요. 이제 3개짜리 페이지로 만들고 싶을 때 3분할로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헤더 섹션과 컨텐츠 섹션, 그리고 뭐 부터 섹션,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잘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뭔가 구성 요소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누어진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이제 고민을, 내가 기획을 조금 해야겠죠. 제가 이런 걸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필요한 정보들을 주고, 그래서 목표를 좀 더 정확히 해봅시다. 랜딩 페이지의 목표는 독자분들을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것, 뭐 이렇게 해서 CTA 정도로 붙여줘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필요한 정보를 같이 넘겨주고, 위 정보를 기반으로 랜딩 페이지를 제작해 주세요. 뭐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구독자분들의 이메일을 수집할 수 있는 이런 컨텐츠로 만들겠다. 이제 가이드를 실제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일단은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붙여 넣으면서 코드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간단한 랜딩도 이렇게 좀 빠르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캔버스 기능으로 넘어가서 이 기능을 추가로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바로 이제 캔버스 기능이 활성화가 된 겁니다. 캔버스 기능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원래는 이제 우리가 코드를 수집을 할 때 실제로 인간이 그 코드를 보고 여기 고쳐줘, 여기 이렇게 좀 바꿔줘, 이렇게 하는 기능인데, 이제 이 캔버스부터는 이제 GPT가 코드를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디자인을 바꾼다거나 할 때는요, 그냥 기존에 갖고 있는 그 코드를 베이스로 우리가 이 코드를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나 이제 말을 못 알아들을 때는 여기 이제 캔버스 모드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랜딩 페이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한 다음에 다시 VSC로 오셔가지고 일단 index.html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붙여넣기를 하고, 이제 이 라이브 서버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HTML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 주셔도 되는데요. 라이브 서버 이거 검색하신 다음에 요거를 다운 받아 주시면 인덱스 파일 HTML 파일로 갔을 때는 이렇게 go live라는 이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클릭해서 열어 주시면요. 이렇게 뭔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뭐 이메일 입력하고, 아마도 이게 조금 헤더 부분은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뭐 것들이 장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내용으로 들어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조금은 이게 아쉽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ree Landing Page Template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Free One Page Template이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쭉 내려보시면 여기 이제 Free라는 마크가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 Free라는 마크가 박혀 있는 걸 참고를 해서 우리가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저는 간단하게 이 친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데모 페이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 코드를 만약에 우리가 이제 코드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죠? 이 코드를 얻어가지고 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건 이제 윅스로 되어 있다고 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부트스트랩으로 되어 있으니까 코드가 또 있겠죠. 그죠? 여기 다운로드 프리. 그럼 만약에 이제 코드를 받아서 이 해당 코드를 업로드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저는 아까 간단한 페이지 요걸 만들고 싶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렇게 스크린샷으로 이거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다시 우리가 캔버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붙여넣기를 해주고, 해당 이미지를 참고하여 랜딩 페이지를 개선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완전히 따라하기는 힘들겠지만 색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캔버스 기능이 활성화가 되면서 코드가 바뀌어지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코딩을 하거나 컨텐츠를 만드실 때는 기본적인 모델을 쓰시는 것보다는 For with Canvas라는 게 활성화된 이 기능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작성을 하신다면, 실패라고 뜨네요. 아직 이게 베타 버전이어서 이렇게 실패가 자주 뜨진 않는데요. 이럴 때는 뭐 다시 시작해줘, 다시 작성해줘, 이렇게 한 번 더 하시면 해결이 잘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다시 붙여놓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했을 때는 네, 뭐 아까 그 쿠프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가져온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해서 뭐 이메일을 바로 하는 것보다는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까 그 기획하는 부분에서 좀 더 잘 수정을 해서 가져왔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네요. 뭐 이런 팁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가이드를 받아보세요. 헤더 부분만 좀 수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메일을 넣으면 이렇게 이제 가이드를 받을 수 있는 것까지 이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뿐만이 아니라 아까 뭐 우리가 다운받은 이 파일을 가지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VSC에다가 해당 폴더를 드래그 앤 드랍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워크스페이스를 추가를 해주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코드가 추가가 됐고, 뭐 이미지보다는 저희가 보고 싶은 게 index.html이겠죠. 얘가 이제 메인 페이지고, 메인 페이지에서 보여주는 코드인데, 아니면 이제 그냥 요것들을 그대로 복사를 하거나 아니면 파일을 그냥 떨어뜨려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파일을 제가 한번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저는 지금 새로 하나 더 만들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정보를 다시 넘기겠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해서 랜딩 페이지를 제작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게 되면 역시나 이제 캔버스 기능이 활성화가 되게 되고요. 네, 그래서 방금 코드를 저희가 실행을 했을 때는 이렇게 현재 이제 만들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좀 빠져 있기 때문에 모양 자체는 이뻐 보이진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까 저희가 공유했던 그 파일의 템플릿 형태와는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미지 파일들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역시나 GPT에 업로드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질문을 많이 주시는 게 신청하기 버튼이 활성화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런 것들도 좀 물어보셔서 참고로 이제 저희가 구글 시트로 이제 가시면요, 여기에 이제 앱스 스크립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앱스 스크립트 기능을 통해서 제가 미리 좀 질문을 했는데
여기서 제가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글 시트의 앱스 스크립트 기능을 활용해서 유저로부터 입력받은 이메일을 추가하는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드가 두 개가 만들어질 텐데요. HTML 베이스로 하나가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앱스 스크립트 코드 하나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활성화를 해주시면, 그죠? 앱스 스크립트에서 이제 이메일을 받은 다음에 그죠? 만들어진 거. 그러면 이메일 폼이랑 연동을 해서 서밋 이메일을 누르면 여기 이제 구글 시트로 이제 전송을 하고, 이건 참고로 이제 근데 연동은 해 주셔야 됩니다. 연동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게 트리거가 돼서 이메일 폼을 보내게 되면 그 구글 스크립트에서 그 데이터를 받아서 표시하는 것까지도 충분히 무리 없이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저희가 간단하게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뭔가 코딩을 할 줄 몰라도 이런 기능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서 그걸 기반으로 뭔가를 판매를 해보는 이런 경험들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